이번 시간에는 2019년 9월 21일 시행한 소방유체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체역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데, 소방유체역학은 여러분이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대략 한 60점만 여러분이 과락만 면할 정도, 한 60점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만 여러분이 득점할 생각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21번 나가죠. 자, 검사 최적에 대한, 여기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가장 관계가 깊은 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량 방정식, 요 힘이죠. 요 뉴턴은 M, 질량이죠. 킬로그램. 여기에다가 가속도, A죠.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바로 운동량 방정식이에요. 요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운동량 방정식은 뉴턴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 뉴턴의 운동량의 방정식은, 요 필요한 요 힘은, 여기, 가속도가 크면 힘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힘이 커질수록, 이 힘이 커지면 당연히 가속도로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요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작아지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여기 폭이, 이쪽 폭이 몇 미터라는 거예요? 이쪽 폭이 4미터라는 거죠. 자, 폭이 4m, 반경 1m라는 거죠. 자, 4분의 원형 모양으로 설치된 수문 A, B가 있을 때 이 수문이 받는 수직 방향의 불력 FV를 갖다 표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력은 수평하고 이 수직 불력, 이 둘로 나누는데요. 수평 불력은 우리가 여러분이 수평선을 뭐라고 그래요? 호라이즌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평 불력은 우리가 H로 표기해요. 수직 불력은 우리가 버티컬이라고 하죠. 수직. 버티컬에서 이 V를 갖다 표기하는 거죠. 기호로. 그래서 여러분이 수평 불력을 갖다가 계산할 때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이 H바 평균 높이에다가 단면적 A를 갖다 곱해준다는 거.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수직 불력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최적을 갖다 곱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놔야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수직 방향의 불력을 물어본 거죠. 자, FV를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 그러면 유체 지금 물이죠.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요 최적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원형 배관에서 요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파이,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파이 R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그럼 전체 면적이 파이 R의 제곱이죠. 요 V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요걸 4분의 1이니까 4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에다 뭐를 곱해줘야 돼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요 폭, W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파이에다가 4로 나눠준 거죠. 자, 반지름이 지금 몇 미터? 1미터죠. 1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이게 파이 R의 제곱이에요. 여기에다가 폭 몇 미터예요? 4미터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예, 30787 뉴턴이 나오는 거죠. 여기 뉴턴.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나요? 미터의 제곱 나오죠. 요 길이니까 이거 미터죠. 미터하고 미터의 제곱 곱하면 미터의 3승이니까 이거 서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산출되는 단위는 뉴턴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30787.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요 수평분력이 만약 나오면 수평분력은 유체의 비중량 지금 물이니까 9800이죠. 그러면 H 반은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1미터죠. 요 1미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미터. 그 다음에 요 단면적이니까 요 A는 요 반지름에다가 바로 요 폭 4m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 1m에다가 폭 4m 곱한 게 바로 단면적.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평분력하고 수직분력 구하는 건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암기해야 풀 수가 있는데, 이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이게 수평분력이죠.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 이게 바로 수직분력이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단위가 있는데 세 가지는 동일한 단위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다른 단위라고 그랬죠. 이 중 동일한 단위가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이 뭐예요? 줄이죠, 줄. 줄은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 거죠. 길이. 뉴턴 미터. 자, 2번에 여기 뉴턴 세크죠. 자, 뉴턴이라는 건 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2번은 그냥 뉴턴 미터니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이건 줄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보시면 파스칼 뉴턴 세크죠. 이 2번이. 자, 3번은 파스칼이 뭐예요?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여기에다 뭐를 곱한 거예요? 미터의 3승을 곱한 거죠. 자, 요거는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3승이 없어지니까 결국 이거 뉴턴 미터죠. 그 다음에 4번 보죠.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여기에다가 미터를 곱한 거와 같죠. 이게 바로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뉴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놈은 뉴턴 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바로 뉴턴 세크죠. 다 뉴턴 미터인데 요 2번만 뉴턴 세크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단위 다른 거.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요 지름 D가 150mm예요. 비중 S가 0.85. 동점성 계수. 우리가 동점성 계수는 뉴로 표기하죠. 요놈이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 세크. 자, 유량이 나와 있죠. Q가 0.01 세제곱 퍼 세크죠. 자, 관마찰 계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충리에서의 요 마찰 계수를 여러분이 구하는 거. 요 F는 64를 뭐로? 레이놀드 수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64는 우리가 상수니까 알고 있고 레이놀드 수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점도분의 관경, 유속의 밀도. 요거는 동점도로 나타내면 동점도분의 D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파이에다가 관경 동점도분의 4Q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 구하는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주어진 값을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뭐예요? 미터 세크죠? 그럼 이거 미리를 미터로 고쳐줘야 돼요. 이거는 0.15m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동점도가 나왔으니까 이 공식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동점도 나와 있죠? 관경 나와 있죠? 여기 유량하고 관경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유속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속을 먼저 계산하면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유량은 지금 0.01 세제곱퍼세크. 자, 단면적으로 원형 배관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150ml니까 D가 0.15m죠. 그거의 제곱에서 유속을 계산하면 0.5659 m/s가 바로 유속이죠. 자, 유속 여러분이 계산했고 관경 알고 동점도 아니까 레이놀드 수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관경 0.15m죠. 자, 유속 0.5659. 자, 동점도 나와 있죠. 1.33에 10의 -4승.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레이놀드 수가 638.23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찰 손실 계수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4를 요 레이놀드 수로 나눠주면 마찰 손실 계수는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체역학 나오면 계산 문제는 맨 먼저 풀지 마시고요. 이런 그 서술형 같은 거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계산식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답 25번 가죠. 자, 연력학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찾는 거죠. 자, 마찰은 비가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열은 요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고온의 열이 발생이 되면 저온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온의 열은 스스로 저온으로 흐를 수 없는 비가역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즉 열은 1로 전환이 가능한 거. 이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다음에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하죠. 그다음 4번 보면 여기 가역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가역 단열 과정에서 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어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역 단열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0이라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비가역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그 다음에 26번 가죠. 자, 전량정이 60m. 자, 액체 전량정이 60m. 또 유량 Q가 6이죠. 6 세제곱퍼분. 효율이 60%. 이때 필요한 요 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력은요, P킬로와트는, 자, 수동력일 경우에는 비중량, 물의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Q에다가 전량정을 곱하면 이게 수동력이에요. 그래서 비중량, 물 비중량은 주어지지 않으면 9.8 kN/m의 3승. Q는 세제곱퍼 세크 대입해야 되고요. H는 정량정 미터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럼 축동력일 경우에는요, 비중량, 토출량, 양정을 효율로만 나눠주면 돼요. 자, 모터 동력을 계산할 때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세제곱퍼세크, 전량정 미터. 자,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만 여러분이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펌프의 동력 계산할 때 요 밑에 1000을 해준 거는 뭐예요? 지금 요 킬로와트니, 킬로 뉴턴을 뉴턴으로 하기 위해서 1000을 갖다 대입을 해줬는데 그대로 여러분이 9800을 1000으로 나눠주면 9.8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9.8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여기 동력을 물어본 거죠. 무슨 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효율 나와 있으니까 축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맞아.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 그래서 유량이 6세제곱 퍼 분이니까 이걸 세크로 고쳐주기 위해서 이걸 60으로 나눠준 거죠. 전량정은 지금 60m. 요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을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삼승으로 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준 거죠. 효율 0.6. 계산하면 여기 축동력이 98kW예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력 계산할 때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 세 가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실기시험에서 무조건 나오죠. 다음에 27번 가죠. 자, 최적 탄성 계수가 2 곱하기 10의 구승 파스칼인 물의 최적을 3% 감소시키려고 할 때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최적 탄성 계수를 우리가 K로 표기하는데, 요 K는 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가한 압력을 뭘로 나눠주냐? 감소된 부피 나누기 처음 부피죠.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마이너스하고 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밀도로 할 때는 밀도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죠. 가한 압력 감소된 밀도 처음 밀도 값이죠. 이걸 여러분이 최적 탄성 계수 구하는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필요한 요 압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델타 P는 K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V 퍼 V가 되는 거죠. 자, 최적 탄성 계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2 곱하기 10의 구승 파스칼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몇 프로 감소? 3% 감소죠. 0.03이죠. 처음 부피 100이죠. 0.03이 퍼센트니까 그냥 3%니까 그대로 3 대입해야지. 여기도 퍼센트니까 100%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60 곱하기 10의 6승이죠. 파스칼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1메가파스칼이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고 파스칼로 하면 10의 6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면은 10의 6승으로 나눠주니까 그대로 60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다음 유체 기계들의 압력 상승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거. 이거 분명히 그냥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 압축기, 블로어, 팬이 있는데 어느 것이 압축력이 가장 크겠어요? 당연히 이 컴프레셔. 압축기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 블로어, 이 송풍기예요, 송풍기. 송풍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 팬. 이건 날개 선풍기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라는 걸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다음 29번 가죠. 자, 용량이 2000리터죠. 탱크에다 물을 가득 채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노즐 압력 P가 390kPa이죠. 압력으로 노즐 구경 T가 2.5cm.
방수할 경우에 소방차 내의 물이 전부 방수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여러분이 그러면 분당 방수량 있죠?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 Q는 0.653 D제곱 루트 10P,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면은 노즐에서의 분당 방수량을 알 수가 있죠. Q의 단위는 뭐예요? 리터 퍼 분이죠. 여기 D의 단위는 노즐 내경 밀이죠. 자, P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이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Q는 0.653에다가 곱하기 여기 25cm는 밀리로 하면 1cm는 몇 밀이에요? 10밀이죠. 그래서 10을 곱하면 25밀리가 되는 거죠. 여기다 25 제곱이죠.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방수압력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는 0.39 메가파스칼이죠. 곱하기 0.39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당 방수량이 나오죠. 805.98이 나와요. 즉 여기 소방 자동차가 있는데 탱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노즐에서 방수하는데 이 안에 지금 8,000리터가 있어요. 2,000리터. 여기서 방수량이 805.98 리터 퍼 분이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이 용량을 방수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탱크에 있는 물의 양이 2,000리터를 노즐에서의 방수량 805.98 리터 퍼 분으로 나눠주면 2.48분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몇 분 몇 초냐 했을 때 요거 일단 2는 정수기 때문에 그대로 2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0.48분 이놈을 초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럼 1분은 몇 초예요? 60초가 되는 거죠. 분은 서로 없어지고 초로 단위가 바뀌면 이게 29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 29초. 가장 가까운 답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은 1번에 2분 26초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이상기체의 요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P 압력이죠. V 최적이죠. 요거의 N승, 요게 일정. 요게 일정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폴리트로피 지수, 어느 변화에 속했느냐. 자, N이 1일 경우 P1V1은 P2V2죠. 여기에서 PVT에서 뭐가 일정한 거예요? P하고 V가 있으니까 이 온도가 일정한 거죠. 자, 온도가 일정한 걸 우리가 등온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V는 N은 일정해서 N이 1일 경우에 어떤 변화에 속하느냐? 등온 변화죠. 바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등온 변화. 자, N이 0일 경우에는 등압 변화. 자, N이 1일 경우에는 등온 변화. 그 다음에 N이 K일 경우에는 단열, 열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N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등적 변화, 최적이 일정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폴리트로픽 변화, 요 N에 따른 변화의 그 종류를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뭐 2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1차에서만 필요한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